안녕하십니까.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8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풍수에서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풍수 상식에 대해 짚어보고, 그와 더불어 풍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회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이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대 풍수지리 이론에서는 유동하는 기운의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바람을 음기, 그리고 물을 양기로 여겼습니다. 음양으로 볼 때 기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는 물질을 타고 유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기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으로부터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는 특유의 두 가지 성질의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쭉 바람을 타면 기운이 흩어지고, 물의 경계를 만나면 기운은 머문다고 보는 이치입니다. 기의 작용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이 에너지가 모이면 살고 에너지가 흩어지면 죽는 이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가 모이면 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 이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풍수학설에서 말하는 기운을 모으는 취기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기운, 즉 지기가 살아 움직이는 산천의 형세를 사람이라든가 짐승 또는 새 등의 모양에 비교하여 이치에 부합한 것을 찾고, 그에 따른 좋고 나쁨, 즉 기름을 인사해 사람이 사는 일에 적용하여 이 판단하는 방법론을 무력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산의 형태를 살피기 위해서는 현기론과 이기론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현기론을 중시한 풍수에서는 좌정한 형국과 사회 대응을 매우 중시하는데요. 예컨대 와우형의 지세이면 소가 누워서 곡초를 먹는 형상이므로 상대적으로 곡초형에 속하는 어떤 이 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택 풍수를 중심으로 볼 때 높은 산에 위치한 집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사람이 발전하지 못하고 진취적인 기상이 꺾이고, 또한 이 삶의 발전과 가족이 줄어들거나 어떤 경제적인 생산이 줄어들거나, 또는 이 땅의 세력이 너무 요원하고 높으면 재물의 운이 박약하고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산맥을 타고 급하게 흘러내려오는 산의 계곡물이라든가 하천이 완만하게 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굽이쳐 흐르는 바로 옆에 주택을 짓거나 위치하면 예기치 않았던 어떤 대형 재해를 입을 수 있고, 늘 살아가면서 이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잠복되어서 심신이 불안정하고 불길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산골짜기를 대하고 있는 택지에 집을 짓고 살면 계곡의 살풍을 맞아서 이 심신이 불안정하고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허리라든가 언덕 등 비교적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면 큰 비가 내리거나 또는 수해 등으로 인해서 이 산사태를 당할 수 있고, 또한 치명적인 사태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비교적 꺼리는 곳을 말합니다. 높은 산 바로 밑에 집을 짓거나 높은 바위라든가 암벽 바로 밑에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불안하고 심신이 허약해져서 예기치 않은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큰 바위라든가 안반이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곳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면 이 누르는 압력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이 심신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여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 살게 되면
남자에게 불리하고 부부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남자의 수명이 짧아지고 요절할 수 있다고 풍수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집이 깎아지른 듯한 어떤 절벽 아래 위치해 있으면 일생 동안 소인배들에 의해 모략이라든가 음해를 당할 수 있고 늘 화근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따라다닐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이 산허리에 위치한 곳에 살면 집 앞에 토석이 언제라도 붕괴 위험으로부터 인해 어떤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고 재물의 손실을 크게 보거나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계속 새어나가는 땅으로 간주합니다. 돈을 버는 만큼 돈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뒤가 산의 벽과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 예로부터 집안에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불리하고 불효하거나 어떤 반역의 자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살게 되면 여자는 단명하고 남자는 병이 많아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집 뒤에 산벽이 너무 가깝게 짓누르듯이 있고 산에 큰 돌이 있으면 자손에게 불리하고 늘 살아가면서 관제 소송이 끊이지 않아서 심신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았던 불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주택 앞에 물이 일자 모양으로 비스듬히 곧장 흘러가면 수성수 혹은 이 할각수가 되어서 후대에 귀한 인물이 나오질 않고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은 완만하고 느리게 그리고 구불구불 흐르거나 둥글게 감싸 안으며 흐르는 곳에 위치해야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비교적 완만하고 가파르지 않은 산언덕 사이가 자연적으로 주변이 포근하게 감싸고 평탄하게 이루어진 지역은 국세가 너무 넓거나 공하지 않고 무너질 위험이 없고 지형이 변하지 않은 어떤 원시적인 위치로서 견고한 곳에 이 종교 시설이라든가 사찰, 사원 등이 위치하면 매우 길한 기운을 품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풍수와 천지자연의 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자연의 기를 이해하는 것은 곧 풍수지리를 이해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풍수에서 중시하는 기의 작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풍수를 논하는 것은 풍수의 근본적인 이치에 벗어나는 것이라 봅니다. 땅에는 기운이 잘 모이는 땅과 기운이 잘 모이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명당은 맥이 이어져 기운이 모인 곳으로서 이러한 자리는 건강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양지가 바르고 사람이 살기에 아늑한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기, 즉 에너지가 잘 흐르고 모이는 땅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풍수를 가묘 또는 지리 등으로 불렀습니다. 현대에 와서 기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는 우주자장과 인류 관계학 등에 연관시켜 부르기도 합니다. 풍수기원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경서는 바로 주역, 즉 역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는 우주 공간에 작용하는 전파 같은 생명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미립자와 같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근본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은 기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냄새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반드시 공간에는 어떤 유형의 기가 순행 유통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도 기운, 전기, 생기, 사기, 용기, 기후, 기분, 기질 등 이 무언가
분명히 존재하는 힘을 우리는 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양의 역학에서 말하는 기는 바로 이러한 궁극적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기적 존재를 연구하는 직관의 학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기의 작용은 사물의 안과 밖 그 어느 곳에도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이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이 자연과학적인 각도에서 기의 의미를 해석했는데요. 기는 둘로 나눌 수 없는 어떤 정신과 물질의 이 본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주역의 중심 사상인 일양지위도는 특히 기의 흐름에 의한 조화와 균형을 나타냅니다. 그 이면에는 고대인들의 어떤 소박한 변증법과 방법론이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주역의 사유 방식은 또한 천문역법, 수학, 중의학 등 물론 현대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과학적 기초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기를 도라 칭하였고 이름 붙일 수 없기에 무명이라 하였고 하늘과 땅의 어떤 시초라 했습니다. 기의 가문과 교류는 풍수지리에서 기본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만물은 각기 고유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기, 즉 동일한 에너지는 서로 감응하여 공명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동기감응의 원리입니다. 기를 중시하는 풍수는 동기감응의 원리를 또한 매우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과 자손 간에는 동질의 기를 교류한다고 보는 어떤 풍수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대적으로 보면 인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은 주역의 문헌전의 건괴에 나오는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 라는 구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풍수와 관련하여 일찍이 당대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 왕발의 동황각서에 인걸지령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뛰어난 인물은 신령한 땅의 기운을 타고난다라는 의미로서 바꾸어 말하면 풍수의 핵심인 인간과 땅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기의 작용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기의 조화, 부조화에 의해서 건강이 좌우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기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호흡을 하는 원리와 같으며 모든 삼라만상은 이렇게 기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는 바로 우주공간에 유행하는 모든 근원이며 태극의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이 생장소멸을 거듭하며 현상과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은 이 기의 작용에서 오는 것이며 죽고 나는 생사의 결정도 모두가 기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습니다. 기를 전기에 비유하자면 사물 안에 존재할 때는 전기로 말할 수 있으며 이 사물의 밖으로 나간 기는 전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불빛을 일으킵니다. 즉 모든 만물은 음기와 양기가 만나서 생명체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천지간에는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북극과 남극에 자장이 발생되는 이치로서 음양의 힘이 일동일정하는 그 사이에 바로 존재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기는 인체장의 어떤 측정에서 인간의 정신 상태가 인체장이
어떤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체가 유기적인 기관으로 인체기가 세포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아미노산 또는 이 DNA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인체기는 통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은영을 받아들이고 통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공이라든가 초감각적 어떤 지각 등은 모두 마음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죠. 음기와 양기가 만나 결합하면 어떤 빛을 발하거나 생명체를 탄생시킵니다. 기는 파장이 같거나 상응하는 어떤 성격이 같으면 서로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흐르는 곳은 언제나 물질이 따르게 마련이죠. 우리가 공유하는 기는 크게 천기와 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양과 천체계의 에너지는 이 땅의 기운과 서로 대립과 통일의 조화를 이루어서 결합하면서 이 모든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수지리학은 기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천지간의 기의 본성을 자득하는 일은 곧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도리는 바로 음양이며 음양의 이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기는 형상의 내재적인 구성이고 형상은 외재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에서 말하는 기는 대자연에서 발산하는 일체의 기, 즉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수지리는 순리와 조화를 중시하는 인간 지향적인 전통지리학이며 합리성과 더불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생활 학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21세기는 풍수지리는 곧 입지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리적 환경과 기후적 조건에서는 어떤 기의 특성을 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풍수에서 기는 형상의 기미이고 형상은 기의 음결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는 형상의 내재적인 구성이고 형상은 기의 외재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기는 지형과 지세를 따라 변화하고 지형의 높고 낮음은 기운의 크고 작음, 대소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84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85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강의에서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